종이 기타, 파피의 마시에. 파피의 마시에 기타, 신비로운 이야기. 지필, 페데리카 아르투조, 파비오 존티니. 2025년 7월호 현대기타 특집으로 종이 기타, 파피의 마시로 기고된 글로 기타 역사의 중요한 안토니오 데 토레스가 제작한 종이 기타 파피의 마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래식 기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소개해봅니다. 기타의 구조에 혁신을 가져오며 현대 클래식 기타 제작의 기초를 닦은 안토니오 데 토레스. 이 명장은 1862년에 뒷판과 측판에 파피의 마시에, 즉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 기타 F24를 제작했습니다. 이 종이 기타는 토레스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타레가, 이어서 료벳이 소유하다가 현재는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기타 제작가 파비오 존티니는 이 악기를 자세히 연구하여 파피의 마시에 복제품 모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페데리카 아르투조는 존티니가 만든 복제품을 사용해 파피의 마시라는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아르투조와 존티니가 연주자와 제작자의 시각에서 파피의 마시의 비밀에 다가갑니다. 현악기 제작자와 연주가가 파피의 마시에 대해 말하다. 파피의 마시는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8월의 더위 속에서는 약해져 녹아버리지만 2월에는 힘을 얻어 강하고 곧게 별에 닿을 듯한 멋진 화음을 연주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조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레 프리올로. 파피의 마시에 단상. 첫걸음은 땅에서 3cm쯤 위에 팽팽하게 메어진 짧은 와이어 위를 걷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책을 덮고 고개사 놀이를 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필리프 푸티, 줄타기. 보드지로 만든 뒷판과 측판, 한 개까지 단순화된 구조, 그리고 천연거트현, 이런 상황에서는 기타 제작가에게도 기타리스트에게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현대 기타 제작의 방향과 파피의 마시의 의미. 현대의 기타 제작은 콘서트홀에서 몇 데시벨이라도 더 큰 음량을 얻기 위해 기타의 공명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악기가 내는 소리의 크기가 예술적 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우리 기타리스트들이 오래전부터 느껴온 일종의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피의 마시는 이와는 정반대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긴장감과 가벼움이 기적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이 악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로즈우드의 아름다운 무늬, 정교하게 계산된 구조, 섬세한 장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파피의 마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없이 꾸밈 없는 순수한 소리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균형. 현이 떤다. 억지로 진정시키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현의 노래를 방해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여야 한다. 필리프 푸티, 줄타기에서 파피의 마시는 균형의 기적입니다. 이 기타를 연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당신은 줄타기 고개사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 기타를 연주하려면 완벽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몸이 굳고 단 한순간이라도 힘으로 억지로 악기를 조종하려 한다면 파피의 마시는 다쳐버리고 연주자는 버려진 상태가 됩니다. 이는 마치 줄타기 고개사가 로프 위에서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힘을 빼고 기타의 자유로운 진동을 허용하면 파피의 마시는 연주자의 음악적 영감을 따라올 것입니다. 가벼움. 그러나 무거움이 정말 그렇게 두려운 것이고
가벼움이 정말로 훌륭한 것일까? 짐이 무거울수록 우리의 삶은 더 현실적이고 진실해진다. 반대로 짐이 전혀 없으면 인간은 공기보다 가벼워져 반쯤만 현실적이 되고 그 움직임은 자유롭지만 하찮아진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거움인가, 가벼움인가? 파르메니데스는 말했다. 가벼움은 긍정이고 무거움은 부정이다.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파피의 마셰는 가벼움의 기적입니다. 내구성도 약하고 음향적으로도 빈약한 소재임에도 기타 제작가의 손길을 거치면 무거움에서 해방되어 전에 없던 에너지를 표출하고 감동적인 소리로 변모합니다. 가벼움은 불안정함, 취약함, 실성증, 즉 소리가 안 나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르게 이해하면 자유로 가는 열쇠가 됩니다. 적셔서 부드럽게 만든 종이를 여러 겹 붙이고 거트현의 고음, 모든 부품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제작가의 솜씨가 파피의 마쉐의 울림을 지상에서 천상으로 끌어올립니다. 탄력성. 활 시위를 극한까지 당기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스승은 말했다. 그래서 올바른 활 당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이겐 헤리겔, 활쏘기의 선에서 기타 제작가가 각 부품 간의 장력을 균등하게 하고 소재가 탄력성을 이겨내어 탄력에 의한 진동이 소리를 분산시키지 않게 만들 때 완벽한 균형이 달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재는 에너지로, 에너지는 소리로 변합니다. 요약. 활, 화살, 관역, 그리고 나 자신, 이 모든 요소가 밀접하게 얽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다. 애초에 나눌 필요도 없다. 활에 화살을 걸고 활을 당겨 즉시 쏜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명확하며 우스울 정도로 단순하다. 헤리겔, 활쏘기의 선에서 1. 첫 번째 단계는 기타 제작가가 악기의 각 부품 사이에 기적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단계는 연주자가 악기의 균형 위에 발끝으로 서는 것입니다. 3. 세 번째 단계는 기타 연주자, 사운드 엔지니어, 레코딩 디렉터 등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최종 결과에 도달하려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두뇌들이 필요합니다. 파피의 마쉐란? 파피의 마쉐는 종이 펄프의 분필, 접착제, 모래 등을 혼합한 유동성 소재입니다. 이 혼합물을 주형에 부어 가열하여 굳히는 방식으로 제작합니다. 주로 가구나 실내 장식품의 부품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재는 원래 동양에서 기원했으나 서양에서는 17세기에 처음 프랑스에 소개되었고 영국에는 17세기 후반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1772년 버밍엄의 헨리 클레이가 여러 장의 특수 종이에 접착제를 더해 가열하고 자유로운 형태로 성형한 패널을 고안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 소재로 제작된 제품은 한때 페이퍼웨어라고 불렸으나 버밍엄의 제닝스 앤 배트리지 상회가 1816년경부터 이 소재에 파피의 마쉐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파피의 마쉐는 1830년대에 크게 개량되어 내열성도 높아졌고 빅토리아 시대의 복잡한 곡면이나 곡선이 필요한 의자, 테이블 등 가구 부품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에서도 파피의 마쉐 가구가 유행했습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